여러분, 저는 올해 64 김옥자입니다. 제 얘기 들려드릴게요. 제 남편은 올해 71입니다. 그런데 하루의 수도 없이 요구합니다. 처음엔 사랑이라 믿었죠. 하지만 제가 여보, 오늘 피곤해요라고 말한 순간 남편은 표정이 차가워지죠. 그럴 때마다 저는 돌변한 남편 때문에 무서울 때가 많았죠. 남편과 저는 황혼에 만난 인연이었습니다. 늦게 핀 사랑이라 더 간절한 줄 알았죠. 결혼 초반에는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옥자 씨, 아직도 이렇게 예쁜데 어떡하지? 남편의 이런 말이 부끄럽고도 행복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랑이 너무 과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상에 앉자마자, 심지어 시장에서 장을 보다 말고도 언제 어디서나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제 허리를 끌어당기며 말했어요. 옥자 씨, 나 너무 당신을 안고 싶어. 처음엔 다정하고 저만 바라보며 표현해주는 남편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부끄러워서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불 켜진 가스불 앞에서 갑자기 끌어안아 뒤로 넘어질 뻔했을 때, 마트 주차장에서 제 손목을 세게 잡고 밀쳐 바지벨트를 풀었을 때, 저는 감당이 안 되었어요. 순간 너무 무섭기도 했죠. 이건 사랑이 맞을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시장 다녀와 저녁 준비를 하던 중 남편이 또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당신, 오늘도 너무 예뻐.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피곤해요. 남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피곤, 나한테 피곤하다고? 그 말과 함께 등을 돌리고 방문을 쾅 닫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무서웠지만 일상이기에 그날도 그렇게 지나가는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남편 방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손에 무언가를 움켜쥐고 참았던 욕정을 풀고 있었습니다. 빨간 레이스 팬티. 내 것이 아님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끄러움도 숨기려는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당당하게 마치 봐도 상관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부끄러움, 수치심, 분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대체 저 빨간 팬티는 누구의 것이지? 언제 어디서 가져온 거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집착적으로 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 다른 욕망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 장면만 떠올랐거든요. 빨간 레이스 팬티를 움켜쥔 채 너무나 당당하게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처음에는 구역질이 날 만큼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팬티는 누구 거야?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지? 온종일 집안을 뒤져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남편은 늘 저에게 다정했습니다. 아침이면 제 손을 꼭 잡고 오늘도 고생 많아요 라고 항상 말해주고 시장 다녀오면 무거운 봉투를 뺏어 들며 여보 무거워요. 내가 정리할게 하던 사람. 그래서였을까요? 그 장면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결국 나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내가 피곤하다 하니까 외로워서 그 욕망을 엉뚱하게 풀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질투가 일기 시작했어요. 빨간 레이스 팬티. 그게 누구의 것이든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을 괴롭혔습니다. 내 거였다면 그렇게까지 질투가 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마저 들었죠.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닐까? 남편이 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안아주고 조금 더 웃어주었다면 그 낯선 물건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해와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애틋함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스스로 남편을 향해 다가가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뜨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오늘은 이쁘단 말 안 해? 남편은 순간 놀란 토끼 눈을 뜨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죠. 그날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다가오기 전에 제가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때론 현관문을 닫자마자 제가 먼저 남편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서, 부엌 한가운데서, 심지어 주차된 차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남편이 혹시 누가 볼까 불안해할 때도 저는 오히려 그 스릴을 즐겼습니다. 여보, 지금 여기서? 응, 지금 바로. 나 지금 너무 뜨거워. 남편은 당황하면서도 결국 저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늘 원하던 걸 얻은 듯 행복해했죠. 여보,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 정말 미치도록 흥분돼. 매일 새로운 절정에 도달하는 것 같아. 그 말에 제 몸도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변할수록 남편은 점점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피곤한데. 그렇게 말하며 돌아 누워 잠드는 남편의 등을 보면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나만 안 달랐나? 아니면 남편의 마음이 식은 걸까?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의 지친 숨소리를 들으며 제 안에서도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맛있는 저녁을 해주고 싶어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근처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 옆에는 이쁜 젊은 여자 한 명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둘이 너무 가까워 보였거든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역시 내가 싫어진 걸까? 그래서 피하던 걸까? 설마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바구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봤어요. 당신 옆에 있던 여자. 그래서 요즘 나를 귀찮아한 거예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순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 오해했구나. 그분은 내 직장 상사야. 오늘 갑자기 회사 미팅이 잡혀서 같이 회의에 급하게 필요한 물품 사러 간 거였어.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괜히 예민했나 봐요. 요즘 당신이 피곤하다며 자꾸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내가 요즘 부쩍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정말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야. 오히려 널 보면 아직도 불끈불끈한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그게 속상했을 뿐이야. 그 말에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나밖에 없어요? 남편은 제 손을 더욱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밖에 없어. 나에겐 옥자 너 하나야. 그날 밤 남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괜히 불안해하고 의심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고 나는 그 사랑을 두려움 때문에 오해했던 거였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매일매일 확인받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옆에 늘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진짜 행복은 눈앞에 있어도 잡을 수 없다는 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오해가 쌓이지만 서로를 믿고 이해하고 한 걸음씩 맞춰 간다면 사랑은 더 깊어지고 가정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 믿음과 평화가 있을 때 사는 것도 더 즐겁고 하는 일도 술술 풀리는 법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그 눈빛 속에서 당신 인생의 진짜 행복이 시작될 테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는 기막힌 사연과 가슴 뜨거운 사연이 너무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